안녕하세요. 보상하우머치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에 쟁점이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형사합의 대상인 경우는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의 무보험차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예외조항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다음의 규정에 접촉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는 공법인 형사적 처벌과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1. 가해자의 뺑소니.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3. 가해자가 12대 중 과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피해자에게 발생한 수상 정도가 고도 중상의 사고인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로 생명에 지장이 있는 위험이 발생한 경우와 절단장애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 등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만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가해자 의사에 따라서 자신의 형사적 책임 경감을 목적으로 이행되므로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 및 의지가 없다면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형사합의가 있고 결정이 된 금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합의 요령에서 중요한 부분으로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 및 교부받고 후일 보험사에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받는 부분에서 가해자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형사합의금이 공제됨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요령에 있어 피해자 본인이 다친 상해 부위와 수술 상황, 그리고 잔존할 후유 장애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보통 사고 피해자들은 처음에 진단서 진단 주수만 보고 다친 정도가 심각하다 판단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보험금 보상도 높을 것이라 판단하지만, 실무적인 전문가 입장에서 초진 진단 주수에 대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크게 비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진단서 내용에서 다친 부위가 견관절, 무릎 관절, 손목 관절 등의 관절 및 근처 골절, 신경 손상, 납괴 손상, 척추 압박 골절, 경락 하출혈, 외상성 뇌출혈, 미만성 축삭 손상, 각 관절 탈구, 중추신경 손상 등은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므로 실무 경력이 풍부한 독립손해사정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나 배상책임사고 등은 피해자의 신체적 문제만을 장애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신체적 문제로 발생한 노동능력 감소를 백분율로 평가하며, 피해자의 다친 부위가 다리 정강이뼈 중간의 간봉홈통 골절에 해당한 경우라도 해당 부위의 노동능력이 한정적 기간 동안 감소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합의금 보상이 한시장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판단하며 그로 인한 합의금이 발생하고 이는 교통사고 합의 요령에서 중요한 내용이라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생계자인 경우에는 현실 소득의 입증이 세법에 따라 명확하게 입증되어 문제가 없다 하겠으나, 그러하지 못한 건설 현장 일용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및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실질월별 소득의 입증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 피해자의 사실관계에 따른 사업자 등록, 근무 형태, 매출 자료 등과 해당 업무의 능력 및 경력 등 이러한 모든 관계사항을 깊이 있게 조사 적용하고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나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고용노동통계임금의 통계적 입증소득을 적용하겠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질적 현실 소득액 입증은 발생한 손해에 부합하는 정당한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의 쟁점사항이라 하겠고, 다만 사실관계 증명을 위한 입증 책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시 일용 근로자임금 등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보상 항목 중 핵심인 일실수익액은 피해자의 노동능력 감소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금전적 가치의 상실 금액을 교통사고 당시 회계학적 현가액으로 산정하여 보상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례에 의하여 만 65세까지를 정년으로 하여 상실 수익액을 계산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병원에 입원이나 동원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당사자들의 과실 비율에 의문점이 있다면 인터넷에서 손해보험협회 과실 비율 정보 포털에서 본인의 사고와 가장 비슷한 과실 비율 및 사고 유형을 참고하시면 이해와 도움이 되겠습니다. 추천드리는 합의 시점은 충분하게 치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별다른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너무나 빠른 교통사고 합의는 합의 시점에 예상치 못한 후유장애나 질환의 발생으로 피해자 상태에 합당한 정당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고, 따라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애에 대한 정확한 보상 처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후유장애의 감정 및 평가는 교통사고 시점으로 6개월 이상 경과 후에 이루어진다 하겠으나,
당시 환자의 현 상태와 장애 항목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기간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는 마지막에 치료 및 지불 보증이 이행된 후 3년으로 정해져 있으니 이 점 꼭 유념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합의 요령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불이익 입으시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 상담 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